금요일 등 해가지고 행정망이 먹통이 됐어. 야, 이게 또 처음이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계속 먹통이잖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정권 초기에는 그 교육 행정망이 다운돼가지고 교사들이 엄청 고생했죠. 그 이야기는 이따 따로 하시고. 복지 시스템도 그렇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저번에 이게 4월 달인가 그래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라. 씨.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디지털이나 전자나 뭐가 다르냐? 아니 쓰던 거 계속 쓰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병신 같은 거 진짜. 아니 뭐 윤석열 정권 들어가면은 뭐 쓰던 장비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끼우나? 영어잖아. 전자정부는 한글이고. 정말 너무 엄청난 차이네요. 아 그러면 일렉트로닉 가버먼트라고 했으면은 뭐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건가? 이따가 그걸 따로 다룰 재밌는 짤이 있어. 같은 말을 영어로 쓰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예산도 늘렸어요. 여기 예산을 얼마를 더 늘렸더라? 209억을 증액을 한 거예요. 내년에. 예산을 늘렸는데 디지털 정부라는 말. 전자정부는 우리는 전자정부 아니야. 디지털 정부야. 씨. 어우 나 진짜 하나를 보면 짜증나는 게 한번 봐봐요. 지금 중앙일보에 저 헤드라인인데 초유의 행정망 마비 카카오 때와 차이 난다 정부의 내로남불. 지금 이게 뭐냐면 행정망이 마비된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뭘 뽑으려고 다 행정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마비된 게 사실상 초유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금요일 날 지금 은행 대출권 때문에 집 사느라고 내가 서류를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행정망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보통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떼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저 피해가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덮으려고 하는데 저거 피해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날 겁니다.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권 발행 안 돼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인감증명서가 굉장히 세죠. 주민등록, 초등본,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입 세대 열람, 정부 24 어디서나 뭐 이것 등 발급이 다 불가하다고. 저거 한 줄로 요약 가능하잖아요. 다 안 됩니다. 저게 안 된다면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된다는 그러면은. 거야 지금 진짜. 이게요. 아까 저 카카오 이야기 있었잖아요. 카카오 때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카카오 그 사태 이후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데 30분만 먹통이 돼도 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30분만 안 되면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 그렇죠. 예. 그 기간통신망 뭐 이런 그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보고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저런 사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거. 문제는 이게 3일 동안 먹통이었거든요. 30분이 아니고 3일 동안 먹통이었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뭐 하긴 한 모양입니다만 이런 대규모 네트워크랄까 시스템이 한번 망가지잖아요. 복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빡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 그리고 지금 복구가 정확하게 됐느냐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먹통이 된 주요 원인을 지금 나라에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또 다운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엇보다 큰 것은 왜 이렇게 먹통이 되는지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거죠. 이게 나는 좀 이상한 헤드라인을 한번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 행정망을 정부가 할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 위탁해야 된다 같은 그런 논조로 기사를 쓴 데가 있어요. 보통 개발은 다 지금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개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위임을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생긴 문제는 인건비를 너무 쥐어짜니까 개발자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행정망도 그러니까 LG CNS가 이제 대표 사업자로 위탁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LG CNS가 직접 개발을 하느냐? 보통 기획 감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개발은 또 밑에 이제 2차 하청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2차 하청이라고 해서 작은 회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중견기업들이 하게 되는데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업무 스케줄이나 그 업무 강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10년, 15년 차 이제 그 고기능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그 업무에 투입해야 되는데 3년 차, 5년 차 초급 기술자들을
채용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16시간씩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개월, 4개월 하고 못 버티고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원인 중에 하나도 이게 업데이트를 평일에 이 돌아가는 시간 한참 바쁠 시간에 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뽑아져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네, 거냐부터 네.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직접 만약에 내가 급하게 뭔가를 떼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먹통이 되잖아요. 거의 몸에서 사리가 느낄 정도 상황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언론 보도들 보면은 정말 수백 명의 인터뷰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카톡 몇 시간 안 됐을 때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도 사실 새날마켓도 피해를 봤거든요. 카톡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기 예, 예. 때문에.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카톡 때리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해 구제 하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3일 동안 안 된 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 근데요 그날 이 사태가 났을 때 이상민이 조기 귀국을 해요. 많은 분들은 윤석열 따라갔나 보다 하는데 아니야. 얘가 미국하고 포르투갈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간 이유가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와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디지털 정부 뭐 그래가지고 세계 최상위권에 있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1, 2, 3위 셋 중에 하나는 했었습니다. 저 DN이 뭐냐면 디지털 네이션. 디지털 국가들 저희가 한국에 막 자랑하러 갔는데 한국이 행정망이 먹통이 돼가지고 저기 귀국했다니까. 참. 진짜 저 나라 내부 언론에서 지금 한국의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민이 왜 저기 귀국을 했는지 아유. 진짜 창피할 일입니다.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국에 잠깐 그러니까 순방 잠깐 한 이틀 했다가 또 외국에 나갔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행정망 마비라는 건 국가가 올스톱한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지.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뭐 사과한다고 달라지겠냐. 이상민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간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니. 근데 저번에 욕을 크게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아니, 그때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뭐 복구하겠다. 그거는 이태원 때도 똑같은 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의 대응이 지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이거 1년째 미완성돼 갖고 저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쓰던 거를 다시 만든 거거든요. 뭐 잘났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국감 때 LG CNS 쪽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바로 기억들 하시겠지만 다음에 교육 나이스 그다음에 법원 사법 전산망까지 다 오리고 놨어요. 저것도 있잖아요. 사법 전산망도 요거 담당하는 건 행안부예요. 그럼 뭐야 이게 애들 뭐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마 언론 분위기가 이게 원인을 찾기 전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해킹 가능성은 없나?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명백하게 뭔가 안 나왔으면요. 북한 해킹 짓이라고 또 그런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북한 해킹은 왜 이렇게 잘하니? 아니 진짜 이게 만약에 해킹 당한 거면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 개인들의 정보는 다 지금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그 국민들 그 주민등록번호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다 유출돼 가지고 전 세계인들 공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행정망이 해킹 당했으면 그 대한민국 망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요? 이 전상망 오류가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순방을 나갔는데 샘플 안에서 바로 유럽 넘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갔다 나와? 라는 의심을 계속했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부동산 등기 같은 거 내가 한번 이렇게 손 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틈을 타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길래 제가 꾸짖었다. 두 줄만 지우면 되니까. 그렇죠. 딱 두 줄만 지우면 되니까. 마침 쩔었네. 아니 왜냐면 쩔었네. 이명박 때도 우리가 농협 해킹 막 이런 거 북한에 소행했을 때도 계속 의심했었잖아요. 이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정권이라 이런 식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아유 씨. 이 내년에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예산을 209억을 늘려요. 7,925억 원 예산을 씁니다. 야, 아니 저 돈을 쓰고 하기야 150만 원어치 앉은 자리에서 한우 먹는 새끼들이 저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디지털 정부네 뭐네 돈이 부족해서 하고 났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모든 거는 도둑놈이 많아서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말 단언하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전에 온라인 업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뭐 하나 하려면은 무슨 발행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맞아. 설치하면 오류나고 오류나는 거 고치는 거 또 설치하고 무한 설치하고 반복하는 게 계속됐었잖아요. 그거 없애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나는 동안은 원클릭으로 원래 내가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원클릭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옛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이래잖아. 우리는 전자정부가 아니고 디지털 정부입니다. 아니, 그리고 대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왜 이것만 또 올려줬을까요? 중간에 또 누가 낀 걸까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사실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최근 들어 이렇게 생기는 일들 보면은 과연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일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검증 시스템 공부하겠다고 뉴욕 갔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그 부산 엑스포 홍보하겠다고 몰타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상민 같은 경우도 갑자기 포르투갈에 뭘 홍보하러 간다. 진짜 이게 왜 가? 그냥 가는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정말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 정말 해외 여행 가고 소고기 사 먹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맛있드냐 이것들아. 자 여기까지가 그냥 무능. 일단 뭐 의혹은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밑바탕에 디폴트 값으로 무능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전반적으로 다 망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예산을 늘렸는데 나아지는 건 없는. 아예 시진핑은 윤석열을 쌩까버리는. 아니 어떻게 행정망이 3일 동안이나 마비가 돼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지. 무능의 어떤 그 전염병처럼 윗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똑같이 번지는 게 아니냐. 아유 여기까지. 자